최후의 원평, 태인전투. 전주는 다시 시끄러워졌다. 전봉주는 전주 선화당에서 버티면서 여러 일을 보았다. 김학진은 전봉준을 도운 죄목으로 전라감사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신임감사 이도재는 눈치를 살피면서 아직 부임하지 않고 있었다. 전봉준은 새로 부임하는 남원 부사에게 곤장 60대를 때리고 나서 참수했고, 도망쳐온 순천 부사에게 곤장 30대를 때려 죽음 일보 직전으로 몰았으며, 관군인 송기운을 결박하고 불에 그슬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다. 이들은 전봉준이 공주전투를 벌일 때 협조하지 않았거나 방해한 인물들이었다. 수령들을 좀처럼 징벌하지 않던 전봉준으로서는 돌출행동이었다. 이들에게 위험을 보인 것일까, 안가품을 한 것일까? 위험일까, 안가품일까? 전봉준은 전주를 중심으로 하여 재봉기를 준비했다. 그는 재봉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벼슬아치나 토호들을 엄하게 징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농민군의 전열을 재정비해 밀려오는 일본군과 관군을 막을 반격전을 모색했다. 그는 결전의 장소를 원평으로 삼았다. 전봉준은 전주에서 농민군을 다시 소집할 때 공주에서 내려온 농민군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농민군이 다시 그의 휘하로 모여들었다. 그 결과 3천여 명이 모였다. 전봉준은 11월 23일 농민군의 대열을 정비해 원평으로 내려왔다. 다시 농민군의 기세는 크게 올랐다. 일본군과 관군이 기세 좋게 전주로 몰려오던 11월 24일, 전봉준은 원평에서 또 여러 곳으로 전령을 보내 다시 농민군을 규합했다. 원평은 김덕명의 고향이며 전봉준이 어릴 적에 살던 곳이 아니던가. 그는 그동안 이곳에서 원평 집회를 열기도 하고 임금의 사자를 처단하기도 하면서 많은 일을 벌여왔었다. 전봉준은 규합한 농민군을 원평의 앞산에 집결시켜 진을 짰다. 앞산은 비록 낮으나 들판의 가운데 있다. 그래서 산의 마루에 올라 바라보면 북쪽으로는 전주로 가는 금구 가도와 서쪽으로는 김제와 부안, 남쪽으로는 태인의 지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 아래에는 작은 고개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 넓은 길이 일직선으로 뻗어 있다. 뒤따라온 일본군과 관군 300여 명은 11월 25일 아침 구미란 마을 앞인 원평천 냇가 들판에 진을 치고 앞산을 올려다보았다. 이들은 저놈들 기관총을 드르륵 갈기면 다 죽을 놈들이라고 히히덕거렸다. 하지만 농민군 수천 명은 일성팔렬진을 삼면에 벌리고 품의 모양을 만들고는 한쪽을 터놓고 있었다. 품자를 구성한 입구자 셋은 전면에 한 부대, 뒤에 두 부대를 배치하는 따위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 배치한다는 뜻이다. 이 진형은 적이 틈만 보이면 세 대열로 분산해 들판으로 지쳐 내려갈 수 있는 형세를 이룰 수 있다. 서로 진을 벌린 거리는 1000여 보쯤 되었다. 사정거리가 가까울수록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농민군이 불리했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한사코 적정거리를 유지하려 들었다. 반대로 관군과 일본군은 근접거리를 유지하려 달려들었다. 그럴수록 농민군은 첨보총을 쏘아 막으려 들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탄과 총탄이 쉴 새 없이 오갔다. 관변 측 기록에는 포소리가 우레와 같고 나는 탄환이 비처럼 쏟아졌다. 적은 산 위에 있고 우리 군사는 들판에 있었다. 우리 군사는 사면을 둘러싸고 있었다. 서로 내지르는 함성이 땅을 울렸고 대포의 연기가 안개를 자욱하게 이루어 멀고 가까운 곳을 전혀 구별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전투의 결말이 쉽게 나지 않았다. 그러자 초조해진 관군이 저녁 무렵 먼저 산 위로 올라 접근해서 육박전을 벌였다. 1시경이 넘도록 서로 찌르고 베었다. 날이 저물자 먼저 지친 농민군은 군사를 거두어 남쪽으로 후퇴했다. 산 위에는
농민군 시체 37구와 쌀 500여 석, 조총과 연환과 화약과 깃발과 호랑이 가죽과 쇠 가죽이 널려 있었다. 농민군은 물품을 챙길 새도 없이 달아났던 것이다. 결국 일본군과 관군이 다시 승리한 셈이다. 관군이 노획한 물품들 속에 호랑이 가죽이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호랑이 가죽은 대장의 전유물이니 농민군 대장 전봉준이 사용한 것일 테다. 이때쯤 전봉준은 대장으로서 위의를 차릴 형편이 못될 지경으로 절박했다. 이 무렵 원평의 앞산에 농민군의 시체를 묻은 초라한 공동묘지가 들어섰다. 뒷날 이곳 격전장에서 놀던 아이들은 널려있는 탄환을 주워가지고 놀았다 한다. 더욱이 뒷날 이곳 사람들은 서로 싸움질을 하다가 감정이 욱해지면 너에게 죽으려면 가보년 빈총에 맞아 죽었어 라는 말을 곧잘 뱉었다고 한다. 당시 유탄에 죽은 주민들도 많았음을 짐작해 한다. 최후의 격전. 전봉준은 태인으로 옮겨와 다시 진세를 벌였다. 이때 주변의 농민군이 뒤늦게 소식을 듣고 태인으로 몰려들었다. 농민군은 태인 관하 앞에 있는 성황산을 비롯해 간가산, 노리산 등 세 산의 분산에 진을 쳤다. 태인은 원평과는 달리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농민군이 숨거나 전투를 펴기에 지형 조건이 좋았다. 농민군은 군세를 과시하려 봉우리마다 깃발을 야단스럽게 꽂기도 하고 흔들어대기도 했으며 나팔을 일부러 요란스럽게 불었다. 마지막 안간힘이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11월 27일 이른 아침 일본군이 먼저 도착했고 뒤이어 관군들이 들이닥쳤다. 관군 230명, 일본군 40명이었다. 적들이 밀려오자 농민군은 산으로 올라가 봉우리의 의지에 내려다보았다. 일본군과 관군은 원평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들판에서 산을 바라보았다. 관군은 군사를 두 대로 나누어 한 대는 서쪽 길을 공격하고 다른 한 대는 동쪽 길을 응원해 일제히 산으로 올라갔다. 관군이 언덕 같은 차폐물을 이용해 총을 쏘면서 전진해 오자 농민군의 지휘 깃발이 다른 곳으로 움직였다. 관군이 두 길에서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산을 오르자 농민군은 옆산으로 진을 옮기고는 천보총을 연거푸 쏘고 나팔을 요란스럽게 불었다. 관군은 형세가 불리해지자 산을 내려왔다. 관군과 일본군은 분산된 군사를 네 곳으로 나누어 농민군 주력 부대가 있는 곳으로 보이는 성황산을 공격했다. 농민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산을 내려와 사방으로 흩어졌다. 백병전도 없었고 처절하지도 않아 싱겁게 끝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지친 탓일까? 모두 힘이 빠져 있었다. 관군은 20여리 지점까지 추격전을 벌였다. 농민군은 무거운 활용총 따위는 물론 죽창마저 버리고 달아났다. 농민군 50여 명이 포로로 잡혔고 시체 40여 구가 언덕에 이리저리 널려 있었다. 좌선봉장 이규태는 원평과 태인의 전투가 끝난 뒤 현지의 사정을 중앙의 손무영에 보고했다. 격전을 치른 원평과 태인, 그 주변의 전경에 대해 이렇게 썼다. 금구연 이하로부터 백리의 길에는 점포와 여염이 깡그리 없어졌으며 원평과 석현의 집들이 전부 불타버린 것 말고도 바깥에 있는 외딴 한두 집도 불태워져서 가위, 사람 연기가 영영 끊어졌으며 사는 백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보기에 처절했다. 이 보고는 두 전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잘 알려준다. 그 주변이 초토로 변한 것은 관군의 짓일까, 농민군의 짓일까? 굳이 그 책임을 추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찍소리도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던 유회군인이 민보군인이 하는 자들은 뒤늦게 마을을 쑤시고 다니면서 민가에 불을 지르거나 파괴하기 일쑤였다.
성패는 운수에 달렸으나 전봉준이 지휘하는 주력 농민군은 원평과 태인 전투를 끝으로 완전히 해산했다. 전봉준은 자신이 어릴 때 자라고 돌아다닌 원평과 태인을 최후의 격전지로 삼았다. 그런 연고로 하여 수백 명 정도 남은 농민군을 다시 수천 명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농민군으로는 한풀 꺾인 사기를 올릴 수 없었으며 일본군의 성능 좋은 신무기를 극복할 수도 없었다. 전봉준은 공초에서 이때의 정황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는 금구 등지에서 다시 군사를 모았는데 그 수효는 많았으나 기율이 없어서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아주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일본군이 계속 추격해와서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서 두 곳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였던 것이다. 그는 태인 전투를 치른 뒤 대장으로서 정식으로 농민군의 해산을 침통한 심정으로 명령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원평과 태인에서 농민군이 패전을 거듭할 때 농민군은 우리는 전 접주를 하늘처럼 믿었는데 아무 일을 이루지 못하고 곧바로 죽게 되었으니 어찌할꼬 라고 말하면서 울부짖었다. 전봉준이 탄식하며 성패는 운수에 달렸다. 어찌 말이 많은가. 각기 제 할 일을 하라 라고 내뱉고는 정예 군사 수십 명을 뽑아 말을 타고 사라지니 남은 무리가 한꺼번에 흩어졌다.